안녕하세요. 부모학개론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사고력, 논리력 발달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부분 도와주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유아기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두뇌 활동을 통해서 두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부모님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놀이,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책. 놀이, 대화, 책.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사고력, 논리력, 두뇌를 발달시키는 시기가 유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집에서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놀이가 아이들이 정말로 주도해서 생각을 해서 하는 놀이일 때 의미가 있는 거고요. 부모님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2가 나오고 3이 나오면 몇이 되지? 이런 식으로 놀이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사고력 논리력 발달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론 연상 능력은 강화시켜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두뇌 발달기에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생각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면서 막 두뇌의 시냅시스가 막 발달해 가고 있는 이 단계에서는요, 그런 식의 교육 말고 아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놀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놀이를 확장시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가 만약에 블럭을 가지고 오늘은 내가 집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요, 물론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이것을 이렇게 맞추는 거구나 하고 배우면서 소근육 발달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아이가 집은 이렇게 생겼지, 집을 만들려면 지붕을 만들어야 되겠다, 문을 만들어야겠다, 창문을 만들어야겠다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놀이로서 표현해보고 실행해보는 이런 놀이들이 아이들의 논리력 발달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게 시간을 주셔야 돼요. 아이가 지루할까봐 뭔가를 계속 주시고, 아니면 아이가 지루할까봐 뭐 동영상을 틀어주시고 TV를 보여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동영상, TV는 아까 말씀드린 놀이, 대화, 책 세 가지 사고력 발달의 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동영상 앞에서 자라는 아이들, TV 앞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말 그 부모님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편하시기는 하죠. 아이가 엄마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어머니 편하실 수는 있는데 솔직히 아동학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아이가 발달을 할 수 없도록 놀이, 대화, 책을 하나도 할 수 없도록 수갑을 채워놓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놀 수도 없고, 부모님하고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책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발달을 하기가 힘들고, 나중에 학교 가서도 굉장히 공부를 힘들어하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TV를 끊어주시는 거, TV만 끊어주셔도 아이가 자발적으로 놀이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놀이 본능을 회복하고요. 일주일이면 놀이 본능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 본능을 회복해서 스스로 놀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많이 중독이 돼서 TV를 끊을 수 없다, TV를 끊으면 TV를 안 틀어주면 울고불고 난리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러면 TV 코드를 뽑아 놓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TV에 코드를 뽑아 놓으신 다음에 아이가 틀어달라고 했을 때 평소와 똑같이 리모컨을 동작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리모컨을 켰는데 안 나오네? 봐봐 우진아, 이거 리모컨으로 켰는데도 안 나오잖아. 민준아 이거 고장났나 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안 나오네 하지만 엄마한테 더 이상 짜증을 낼 수가 없고요. 물론 짜증을 뭐 울고불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 민준아 속상하구나, TV가 안 나와서 속상했어, 엄마도 속상하다 라고 그냥 조금 다독여 주시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냥 지루해 보여도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한테 찡얼찡얼 대도 그러면 우리 뭐 할까? 뭘 하면 재밌을까? 라고 민준이한테 물어봐 주세요. 아이한테 물어봐 주시고, 가장 좋은 거는 이 시기에 가장 좋은 활동은 바깥놀이예요. 네, 바깥놀이가 너무나 중요한데 왜 바깥놀이가 중요하냐면요,
집 안에서는 너무 많은 놀잇감, 교구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놀이 시간이 되어도 아이가 문항이 100개인 객관식 상황에서 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차가 있어야 경찰 놀이를 할 수 있는 줄 알죠. 네, 소꿉놀이 장난감이 있어야 소꿉놀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면 그런 도구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주관식 상태에서 사물들을 바라보고 열린 탐색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놀이를 만들기 시작해요. 물론 3, 4세 영아의 경우는 그냥 탐색하는데 그칠 수도 있어요.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근데 개미가 기어다니는 거, 풀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거,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평화롭게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들을 점점 익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햇빛 아래서 우리가 우울증 환자들이 처음에 정신과 의사들이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약만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루 30분씩 바깥에 산책을 좀 해보세요 이런 처방들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긍정성을 아이에게 줘요.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서 노는 게, 그리고 촉촉한 흙을 만지고 그리고 말랑말랑 부드러운 풀들을 만지고, 이게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실 좀 나가주시는 게 아이들이 추워도 추위를 조금 견뎌보고 더워도 더위를 좀 견뎌보고 하면서 인내도 생기고 도전하는 힘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3, 4세 때는 그런 의미들이 있고, 또 어머님 걸음으로는 5분 거리의 슈퍼라고 할지라도 아이랑 같이 가면 30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꾸만 두 걸음만 걷다가 앉아서 뭔가를 발견하고, 두 걸음 걷다 앉아서 뭔가를 발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호기심 자체를 긍정해 주시고 그것을 좀 더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 내가 호기심을 가지는 건 좋은 일이구나, 우리 엄마가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탐색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아이가 탐색, 그런 탐험의 활동,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긍정적인 가치로 받아들이게 돼요. 당연히 나중에도 오랜 동안 앉아서 생각하면서 뭔가를 만드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거든요. 3, 4세 때는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대부분 놀고요. 이렇게 바깥에서 활동을 좀 많이 했던 친구라면 5, 6세만 돼도 스스로 놀이를 만들기 시작해요. 밖에서 있는 자연물을 가지고 이것을 선생님 이거 보세요. 여기에 공룡의 눈알이 있어요. 아 선생님 이거 보세요. 여기는 공룡의 앞발가락이에요. 이건 공룡의 꼬리예요. 물론 제 눈에는 그게 공룡의 발가락으로 보이진 않아요. 아이들이 상상의 눈으로 사물들을 보고 아이들끼리 놀이를 만들어서 이 공룡 박물관을 차려볼까? 아이들이 그 도구들을 가지고 스스로 비슷한 것끼리 묶는 유목화 작업들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규칙들을 만들어서 나는 표 파는 사람, 너는 설명하는 사람, 너는 관계, 너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 공룡 박물관 놀이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막 놀이를 만들어서 놀이의 규칙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상상력들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상황들에서 문제를 또 해결해 가면서 이렇게 노는 친구들과, 정해진 규칙, 정해진 도구들만 가지고 놀았던 친구들과는요, 사고력, 문제해결력, 갈등 조절력 모든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 많이 놀았던 친구들은 다양한 면에서 탁월해요. 일단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뛰고 구르고 그리고 쿵쿵쿵쿵 놀고 내가 하고 싶은, 내 몸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바깥에서는. 근데 바깥에서 그렇게 몸을 사용을 하면서 내 몸의 사용법도 익히고, 그리고 균형 감각이라던가 조율, 내 몸의 신체를 조절하는 부분에 신체 조절력도 뛰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몸이랑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넘어지고 다치고 긁히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실내에서 앉아서 노는 친구들보다 조금 더 다칠 수는 있어요. 조금 긁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있는데, 이제 그래도 조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반복해 가면서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놀 수 있는 친구들은
마음에서 넘어지는 일들, 마음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에서도 툭툭 털고 금방 이제 일어나서 또 놀 수 있는 친구들이 되거든요. 이런 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넘어져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네. 유아기에는 안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보다 넘어져도 얼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넘어져 보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다시 더 재밌게 놀기 위해서 빨리빨리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바깥에서 놀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위험해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원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무를 막 타거든요. 어른들이 보기에 물론 위험해 보이실 수 있는데 24개월, 30개월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아이가 스스로 정말로 위험한 것들은 하지 않아요. 예, 이게 위험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높이 올라가면서 밑을 바라봤을 때 좀 무섭다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에만 도전을 해요. 그래서 도전하는 것 자체를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 스스로 그것을 조율할 수 있다라는 걸 믿어주시고, 아이가 하는 거를 조금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다쳐도 괜찮아거든요. 좀 다쳐도 괜찮아. 조금 다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면 아이가 마음의 힘이 약해지고 내가 다치면 큰일 날까봐 도전을 못해요. 몸으로 도전을 못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마음에서 어떤 어려운 과제 앞에서 당연히 도전을 못하고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으로 할 수 있는 많은 도전을 조금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화와 책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놀이에 대한 것만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아이가 주도해야 돼요. 아이가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지루해 보여도 아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무슨 놀이를 할까를 생각할 수 있도록 조금 어떤 걸 제시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 아이가 지루하지 않거든요. 혼자서 뒹굴뒹굴 하면서 되게 많은 상상들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아이가 지루할까봐 라는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고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깥놀이. 네, 아이가 자연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탐색을 하고요. 그 안에서 생각을 통해서 놀이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회성 형성의 시기가 유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어떻게 교류를 하고 어떻게 놀이를 이어가는지, 또 놀이를 확장시키고 그 안에서 활동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 자꾸 나가서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게 숲이나 좀 공원 같은 곳, 자연이 정말 자연인 곳이면 훨씬 더 좋겠지만 주변에 숲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집 앞이라도 좋아요. 햇빛을 보고, 그리고 하늘을 조금 볼 수 있고, 그리고 나무가 흔들리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요런 곳에서 아이가 그런 평화로움을 조금 경험하는 안정감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많은 소리들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음악이 나오고 계속해서 화면이 막 돌아가고, 그러면 아이가 안정감 있게 뭔가를 생각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평화로운 시간들이 있어야 아이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 밖에 자꾸 데리고 나가주시는 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깥에 가만히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 구경을 해도 돼요. 아이는 앉아서 보도블록들을 구경해도 돼요. 자전거를 볼 수 있고요, 오토바이를 볼 수 있고요, 지나다니는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걸 관찰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밖에 조금 데리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자, 오늘 10일간 놀이에 대해서, 사고력 논리력 발달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의 멋진 부모님들 언제나 응원합니다. 화이팅!